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동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인 작전들,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제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는 계속 살아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금 막막한 상황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에 사들인 코스닥 기업들 17곳 중에서 15곳이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즉 정책주들을 사들였다는 이야기인데, 국민연금이 어떠한 기업들을 사들였고 이런 기업들은 어떠한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경자년에는 공모시장을 달구는 스펙주들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펙주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이 스펙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스펙은 무엇인지, 스펙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또 다시 불거져 나오는 모습이죠. 시장에서 큰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다가 다시 또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뉴스에서는 항상 팩트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딱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는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보다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어떠한 사실들이 만들어졌지, 이런 것까지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데,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이 이런 것이다, 뉴스의 시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은 이러한 영향이 있다, 저런 것은 저러한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사실에 입각한 그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다우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세가 보이는 듯 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마감이 된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안감은 그냥 딱 한 가지죠.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불안감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중동 지역의 이런 불안감 고조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란의 또 다른 비극이라고 지금 기사 제목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솔레이마니 장례식에서 55명, 쉬운 6명이 압살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장례식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끌었고, 이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의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미국이 살해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13가지의 보복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게 똑같이 갚아줘라,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똑같이 갚아준다는 것은 미국의 중요 인물을 똑같이 폭격해서 살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공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다, 이것은 또 미국 입장에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겠죠. 지금 장례식이 끝났다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되는 거고요. 장례식이 끝났기 때문에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려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란이 만약 여기서
미국에게 보복 조치,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 공격을 가하게 된다라면은 미국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국지적으로 될 것이냐, 전면전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갈리는 것이 될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미국 국방부 쪽에서는 이란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레이마니가 수일 내에 미군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공격했다, 뭐 정당화시키라는 일단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의 어떤 보복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쉬운 두 곳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번에 그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문화 유적지에 대한 공격은 피하겠다, 이 국제법을 준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어떤 서한을 이라크 총리가 받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의 이목이 쫙 쏠린 거죠.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를 한다고? 그렇다면 이 철수된 미군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란으로 주둔하는 거 아니야? 즉, 지난 그 걸프전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라크를 들어가서 이라크 쪽에서 꿍짝꿍짝을 해놓고 미군을 주둔시켰는데, 이번에는 이란 쪽에 들어가서 이란을 꿍짝꿍짝하고 이란에다가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썰들, 어떤 의도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재미삼아서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썰이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은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 이라크에서 계속 주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봐야지 하는 거죠. 지금 부인했다고 해서 전부 다 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 불안감은 일단 뭐 미군이 뭐 8만 명까지도 배치될 것이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고 여기에서 뭐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 좀 지켜보자. 전쟁 난다는데 이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좀 그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지표는 조금 양호하게 나타났어요. 네, 무역 적자가 또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431억 달러, 전월 대비해서 8%나 감소했다라고 얘기됩니다.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 될 테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었다라는 예상이, 그 전망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관리협회의 그 1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55. 이 PMI 지수가 55가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제 수주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경제적인 측면이 또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니까 경제는 좋은데 이 중동 지역의 불안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있었던 그런 9.11 테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걱정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필요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9.11 테러와 같은 모습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된다면 이란을 공격할 빌미가 굉장히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모습들은 자작극이 아닌 이상은 나오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본다면요, 북한과의 어떤 관계들이겠죠. 북한과의 관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북한의 이야기들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이슈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뭐 제재를 완화시켜주자, 이렇게 유엔 안보리에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막혔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악재다라고도 이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라는 시점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답방이라든지 또는 그 미국 쪽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북한과의 관계는 일단 개선될 것이다. 뭐 대화는 계속될 것이다. 비핵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긍정적으로 일단 풀어도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되기도 하고요. 여전히 좀 답답하다라는 판단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북한 쪽의 이슈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새해가 됐고 하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시켜서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또 총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북한의 이야기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됩니다. 북한 이야기는 현재 명함을 내밀긴 조금 애매한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북한 관련주들, 대북 관련주들은 조금 약세를 계속 보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해외 증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일단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은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사들인 코스닥 종목들인데요. 코스닥 기업을 총 17개 정도 지분을 늘렸는데, 이 중에서 15곳이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소부장이 이제 소재, 부품, 반도체, 장비 쪽이죠? 네, 이런 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것은 뭐냐면, 지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고요. 어쨌건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공적 자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 4분기에 지분을 계속해서 늘린 이제 코스닥 종목들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AP 시스템이나 YG1, 네,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Y솔, 이오테크닉스,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소재와 장비, 부품 쪽이죠. 게임주들하고 여행주가 이제 두 개 섞여 있어요. 위메이드와, 모두투어가 섞여 있긴 한데,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네, 소부장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율도, 굉장히 좀 이제, 공격적으로 늘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즉, 정부 정책이 들어가는 업종 쪽에서, 이런 산업 쪽에서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국민연금 역시도 이제 투자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어떤 부담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들, 이 국민연금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아모 그린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과 12월에 주가가 무려 6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산 하이메타 같은 경우도 30%, 테크윈 같은 경우도 33%나 이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배경에 뭐가 있느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분을 계속적으로 정리하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런 물량들을 좋은 뉴스를 통해서 계속 그냥 푸시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개인들이 계속 받아먹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받아먹게 되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데 개인들이 받아먹게 되면 이것은 한계점에 부딪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자, 그동안 많이 사들였다,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다 좋은데요.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조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이 좀 과도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좋은 호재거리나 뉴스가 있고 또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바로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이 오른 주식은 조심하자, 매수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CES 또 개막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5G나 AI 또 자동 가전제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폰, 자율주행,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이제 주목을 받게 되게 될 텐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소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뭉뚱그려서 좀 보셔도 괜찮긴 한데요.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들이 당분간은 힘을 계속 받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또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관심 있게 볼 수는 있으되 많이 오른 주식만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스펙 관련한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스펙 그게 뭔데? 스펙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스펙이 슬슬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좀 많기도 했죠. 문제가 좀 많기도 했고, 이 스펙이 약간 거품식으로만 움직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꾸준히 관심이 줄어들다가 2017년도에는 완전히 3분의 1 토막까지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17년, 18년, 19년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2000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2020년 들어오면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스펙이라는 것은요, 원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원금 보장. 이 스펙이 뭐냐면, 이제 기업을 인수 합병할 목적으로 상장이 된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 20억을 모았다. 그러면은, 주당 주가를 2,000원 해가지고요,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 다음에 공모자들을 모아. 그래가지고 20억의 자산을 가지고 딱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 20억이라는 이 자산을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만 있다가요, 이게, 좀 나하고 맞는 형태의 어떤 합병의 그 대상이 나타났다. 즉, 가능성 있는 기업인데 돈이 없는 기업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 이 스펙이 들어가가지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장에 우회 상장을 시키는 거죠. 즉 스펙이 먼저 상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장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 좋은 기업을 찾아가지고 스펙이 갖다 흡수해가지고 시장에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만약에 인수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면 이 20억을 모았다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 20억인 이건 그냥 가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100억도 있고 200억, 120억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모아놓은 이 공모 금액을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모 가격 2,000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20억을 모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주당 얼마씩, 주당에 1,000원이다. 주당 2,000원이다. 그러면은 한 주당 2,000원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 스펙도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매수가 많아지면 주가가 상승하게 돼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00원의 공모 가격이 형성된 주식인데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4,000원, 5,000원, 6,000원이 됐는데도 주식을 막 매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원금 보장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4,000원의 주식을 사게 되면 만약에 이게 합병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해산이 됐을 때 돈을 돌려받는 건 맞는데 얼마 돌려받아요? 4,000원이 아니라 2,000원 돌려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펙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2,000원의 공모가격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무조건 사도 됩니다. 원금 보장은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채권가 같은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해산을 하더라도 2,000원 돌려받기 때문에 1,800원짜리 스펙을 샀다 그러면 2,000원을 돌려받았을 때 차익이 200원이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스펙이 이제 주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합병시켰을 때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뜁니다. 그래서 합병이 되었을 때 또는 공모 가격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스펙이라는 이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이제 원금 보장이 된다는 그 뉴스 하나만 가지고, 그 소식,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되는데도 매수한다. 이것은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펙인데, 그동안 이제 코스닥에서만 계속 이제 스펙이 이루어졌었고, 유가증권에서는 잘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유가증권에서의 어떤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고, 제재를 완화시키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스펙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그렇게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공모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산할 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가격보다 많이 높게 되면 그것도 주가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경제지표는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이런 중동 지역의 불안감은 별개로 떨어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더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민연금이 사들인 기업들 코스닥 17개 중에서 15개가 이제 소부장으로 밝혀졌다. 소부장이라는 이 소재, 부품, 장비 이 기업들 잘 살펴보시는데, 대신에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제 국민연금의 매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오른, 즉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맞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해 공모시장을 달구는 스펙,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스펙에 대한 어떤 그 공모 상장이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투자하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흔히 친구와도 비슷하다. 대세 추종자들은 변화하는 곳, 즉 굴절 지점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늘 대세를 추종하지만 무리 중 한 사람이란 사실을 각인해야 한다. 그 굴절 지점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그 추세를 추종했던, 즉 하락 추세를 계속 추종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상승 추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 상황에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한 주간의 중간. 자,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중동의 불안감을 어떤 식으로 흡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 이 상황도 좀 잘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잘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는 뭐 서명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동 불안감이 이번 주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그거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